시작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칙입니다. 법에 보면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문이 있고 보충적 규칙. 총칙은 총체적 규칙이고요. 그래서 총칙이 어렵죠. 민법도 민법 총칙은 계약법, 물권법, 친족, 상속법 모두에 적용되는 게 총칙입니다. 총체적 규칙이고요. 우리도 총칙이 중개대상물 용어정의 총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어정의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법 전체에 적용되는 겁니다. 보칙은 보충적 규칙입니다. 자, 업무 위탁인데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311페이지에 보면 교육 위탁입니다. 시도이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시도이사가 실제 직접 교육을 하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업무도 바쁜데 도지사가 직접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다 위탁을 하느냐 하면은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교 이런 게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중등교육법이죠. 그 다음에 협회 그리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대학교하고 협회하고 위탁이 돼 있다. 지금 올해하고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부 원래는 직접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마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만 여러분들이 학교 가셔도 인터넷으로만 그냥 들으면 된다고요. 협회나 옛날에 그 인터넷으로 안 들을 때는 합격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협회 같은 경우는 교육 신청하면 6개월 후에나 교육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인터넷이니까 뭐 바로 그 인터넷으로 수강하면 되니까 쉽죠 오히려. 자, 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 기준입니다. 강사 요건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기억. 요 시험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강사 요건이. 박사학위 소지자 니은에 보면 전임 강사 2년 이상 유경험자, 디귿에 보면은 석사 3년, 변호사 2년 리얼에 미험 7급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경력이 가장 짧아도 되는 게 뭡니까? (7급) 공무원은 6개월 이상이고요. 박사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박사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오히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물론 그 동그라미 1번도 나온 적은 있지만 자주 나오진 않는다고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제곱미터 이상.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실무교육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자주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일부러 틀리라고 10년에 한 문제씩 내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강의실 면적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강사 요건까지 다 기억 못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입니다. 시험 업무 위탁입니다. 시험 업무도 원래는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그리고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 구포에 보면 산업인력공단 건물을 구입해놨대요. 거기서 출제한대. 1년 내에 출제하나 봐요. 시험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지금 공인중개사 말고도 주택관리사니 감정평가사니 여러 개 있어요. 그걸 전부 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니까 1년 내에 그 출제위원들 거기서 상주하나 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옛날에 국토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시험 어렵게 내면 국토부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국토부 폭파시킨다는 게 아니라 시험장 폭파시킨다고 해서 시험장을. 그런 전화를 받았으니까 이제 골치가 아프죠. 그게 또 대응을 안 해가지고 진짜 폭파되면 또 공무원 그 전화 받은 사람 문책 당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그때는 저도 시험 볼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못 보지만 제가 시험 보러 가방도 안 들고 그냥
시간 다 돼가 9시 반까지 9시 반에 시합 시작하고 9시까지 입실인데 9시 다 돼가지고 갔더니만 잡아가지고 금속 탐지기 가지고 사차치 다지더라고. 이상하잖아. 가방도 안 들고 왔지. 늦게 왔지. 그러니까 폭파하러 왔는 줄 알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검사했다더라고요. 전화하려면은 산업인력공단 구포에 있는 사무소 폭파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구체성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국토부 폭파한다. 요즘은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지금은 국토부에 전화하면은 우리 주민 그 생년월일인가 뭐 이런 거 입력해야 연결이 돼요. 폭파할까봐 누군지 이제 인적사항 파악하려고. 옛날에 무조건 그냥 전화 돌려주고 했는데요. 그런 전화 한번 하고 나니까. 자, 그 다음에 관보의 고시를 합니다. 위탁을 한 때에는. 자, 그 다음에 행정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 내는 거, 이거는 우리 프린터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에. 프린터는 52번에 있는데 수수료 내는 게 중개수수료라는 말은 쓰지 않고 중개보수라고 한다고 했죠.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건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시군구조례.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교부할 때는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낸다고요.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준다고요. 여러분들도 경기도 도청까지 받으러 갈 필요 없이 택배 신청하면 돼. 택배 신청하면 되고 급한 거 없으면 그냥 이천시청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돼. 이천시로 보내줘요. 가만히 있으면 한 달 동안 찾아러 안 가면 그 택배비 그 착불로 해가지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500원 미리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그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면 된다고요.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는 거 주의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위탁한 경우입니다.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면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자격증을 분실해 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려면 경기도청까지 안 가고 이천시청에서 해도 돼요. 그 대신에 위탁 수수료를 한 10,000원 정도 더 내야 돼. 10,000원 내도 그게 더 편할 수 있죠. 경기도 도청까지 갔다 오려면 10,000원 더 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분실 안 했는데 재교부 받아봤어요. 왜냐면 1999년도에 자격증을 따놓으니까 지금하고 얼굴이 같아요, 달라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쟤 누구냐 자꾸 이렇게 사진 보고 물으니까 전데 또 자꾸 그 설명하기도 피곤하고 그래서 좀 늙은 사진 지금 현재 얼굴 사진으로 교체한다고 재발급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굳이 저도 경기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청까지 안 가도 되고요. 그냥 각 시군구에다 신청을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위탁
위탁돼 있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를 내야 돼. 그게 한 10,000원 정도 해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 안 나오고요. 다만 위탁돼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313페이지 그 맨 밑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기억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내야 되죠. 리언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문제가 뭡니까? 그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라고 했네. 조례가 이게 1번부터 6번까지만 조례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니까 조례 아니죠? 리언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아니네요. 디귿 등록 신청 조례 맞고요. 리얼 분사무소 설치 신고 조례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지금 이런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출제됐습니다. 32회 시험에 16문제. 보통 10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올해 시험에서 16문제나 나왔다고. 이렇게 박스형 문제 되어 있는 게. 차라리 이 중에서 5개 해놓고 틀린 거 하나 고르라고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게 더 1, 2, 3, 4, 5번까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형태가 무려 16문제 나왔다고. 40점이죠. 16문제면 40점. 올해 공인중개사법이.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공시세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1차는 쉬웠다고 나와 있어요. 공법도 쉬웠다고 나와 있고요. 2차 과목 중에서는 통계가, 그 통계는 뭐 제가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 설문조사하니까 400명이 답변했는데 400명이면 어느 정도 여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0명이 답변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1차 과목은 추세가 이제, 왜냐하면 앞으로 상대평가를 해야 되고, 상대평가를 하면 2차만 상대평가하고 1차는 상대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1차는 쉽게 낼 가능성이 많아요. 1차는 웬만하면 합격시키고 1차 합격하신 분 중에서 약 절반 정도가 해마다 떨어져요. 지금 올해도 28,000명이 1차 합격했고 내년에 2차만 보는 분이 28,000명이 있다고요. 그 중에서 약 절반 가까이는 통계를 보면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1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인데요. 우리 프린터는 28번에 있는데 28번. 포상금 제도입니다. 포상금. 올해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포상금 제도가 시험에 2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1문제에서 2문제 나왔고요. 제가 뭐 올해도 프린터 포상금 비교하는 거 내드렸고, 지금 여러분들도 1월달에 다시 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공인중개사법. 지금 하는 거는 공인중개사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자, 먼저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프린터 28번을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무부양, 광시, 공시.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그 다음에 등록증 양도되어한 자, 그 다음에 개업, 이게 4개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올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즉 왕따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거짓 해임을 허가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28번 거짓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6개 프린트 28번에 있죠. 밑에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28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번에 뭐라고 되어 있진 않네요. 그 밑에 중간 밑에 빨간 글씨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고 그 위에 있는 게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을 받고요. 자, 포상금 지급 대상이 이런 거고요.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 정에 신고하거나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포상금 지급받으려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습니다. 다음에 1월 달부터 프린트 내드릴 겁니다. 이거 비교하는 거. 그 필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필기 안 해서 시험 합격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는 다 내드리니까. 근데 잠 오고 심심하면 필기해도 상관없어요. 그 공부 방법은 나한테 맞는 걸 택해야지 뭐 필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 없다고요. 절대적인 건 없다고. 예습해야 된다 복습해야 된다 이런 거 법에 정해진 거 없다고요. 예습이 나한테 맞으면 예습하는 거고 복습이 나한테 맞으면 복습하는 거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 돼. 찾으려면 공부를 해봐야 찾지 뭐 한 번도 안 해보면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때까지 살면서 예습 복습 말로만 애들 보고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하냐고 이러면서 따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 나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학원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 이 자체가 3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예요. 하루에. 엄청난 거라고 이게. 저도 강의하면서 이거 예습 복습하는 거 저는 강의하면서 이게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강의를 안 하면 잊어먹을 텐데 계속 하니까 이게 공부잖아요. 또 강의하는 거 자체가. 계속 틈날 때마다 자투리 시간 활용해서 자꾸 보시면 돼요.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해야 포상금 받을 수 있고 검사 손에 달려 있다고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돼도 포상금 못 받습니다. 기소 중지. 기소 중지는 범인이 해외 도피하고 없으면 기소 중지예요. 못 받아요. 그러나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검사가 재판에 회부만 하면 비록 판사가 무죄 선고에도 포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무조건 재판에 회부 안 해요. 검사들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요. 재판에 회부했는데 기소했는데 무죄 판결이 몇 % 나왔다 이런 걸 인사고가에 반영해요. 함부로 무조건 재판에 못 넘기게. 검사는 재판에 넘겼다는 것 자체는 일단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있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넘기는 거거든요.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했다는 뜻이에요. 기소유예라는 거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도 죄가 있기는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포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50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이 50만 원인데 국고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시험에 협회에서 50% 보조할 수 있다. 등록관청이 5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X입니다.
또 전액 보조할 수 있다. 전액도 X죠. 100분 50 범위 내에서 50%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주는데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1월 이내에 지급한다. 숫자 기억하라고 했죠. 1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경우와 2건 이상이 포상금을 지급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면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신고한 자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국가에서는 50만 원 준다고 했으면 50만 원이 최대 금액이라고요. 그래서 10명이 동시에 왔으면 각각 50만 원 지급한다. X. 각각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한다고. 균등하게 배분. 단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건수가 접수됐을 경우에는 최초 50만 원밖에 안 준다고 했어요. 근데 2달 전에 한 명이 50만 원 받아갔다는 소리 듣고 또 2달 후에 접수가 됐으면 뒤에 한 사람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한 명 먼저 받아가면 끝이에요. 여러 건수가 접수됐다 이 말은 먼저 접수하고 돈 받아갔는데 또 접수하고 이런 게 해당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지금 진도는 아닌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다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포상금 받으려면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5번, 6번입니다. 1, 2, 3, 4, 5, 6번. 5번, 6번은 역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공소 제기를 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1번의 경우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한도액 1,000만 원. 1번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기 438페이지에 있네. 438. 우리 교과서는 438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이번 시험에 올해 32회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각각 한 문제씩 나왔다고요. 내년에 또 여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파파라치 제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몰래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게 결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죠. 당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해가지고 받는 거니까. 옛날에 우리 그 교통법규 위반하는 거 포상금 주니까 산속에서 망원경 사가지고 찍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학원도 등장해서 지금 몰래 신고하는 방법 알려주는 학원도. 그런 것처럼 지금 뭐 쓰레기 몰래 버리면 또 학원 교습 뭐 10시 넘어서인가 이제 하면 이런 거 적발 몰래 학부모들이 학생인 것처럼 해가지고 상담해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다 제출한다고요. 과외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백 개가 넘어요. 지금 포상금 주는 게. 파파라치 제도입니다. 1번만 한도액이 있다. 1번 거짓 신고한 경우만. 나머지 3천만 원은 20%니까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한도액이 쓸 필요 없죠. 요거는 5%니까 10억짜리면 5천만 원이잖아요. 과태료가. 5천만 원 과태료 20%면 1,000만 원이죠. 20억짜리면은 과태료가 5%면 얼마입니까? 1억이잖아요.
1억에 20%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도 한도액이 1천만 원이니까 보상금 최대 1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거짓 신고하는 걸 신고해도 보상금.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요거는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5번, 6번은 보상금이 50만 원입니다. 438페이지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이 접수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합니다. 2월 이내에. 프린터 38번에 보면은 2월 나와 있습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 2월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고요. 1월은 45번에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중개사법 보상금 지급기한 이렇게 돼 있죠. 공인중개사법은 1월 이내, 여기 다르잖아요. 1월 이내, 2월 이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게 전부 시군구재원입니다. 전부 시군구재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모두 시군구재원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 공동신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각각 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같은 뜻인데 뜻은 같은 뜻인데 법마다 표현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르는 와이프가 부르는 이름, 처가에서 부르는 이름 뭐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마다 조금씩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고 의미는 같은데, 즉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은 2건 이상이 신고가 접수됐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했다는 말은 뭐예요? 같이 10명이 같이 온 거고, 이거는 2인 이상이 각각 왔어요. 10명이 각각 다른 날 왔다고 어제 오고 오늘 오고 내일 오고 이러면 맨 먼저 온 사람만 주는 거죠. 각각 왔으니까 최고 먼저 접수한 사람만 준다고. 그래서 2인 이상 공동이면 근분, 2인 이상인 각각이면 각각 오면 최초. 438페이지 439페이지 지금 지금 5번째 줄에 있잖아요. 2명 이상인 경우 나와 있죠. 아, 5번이 공소제기 기소유예고 6이 잘못 적었네. 6번은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아니라 이행명령이 있어야 되네.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이행명령을 3개월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된다. 6번 이게 뭐냐면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보상금 제도가 439페이지 기본서 439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보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으로 하며 비용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한다. 오라고 해놨는데 오라고 돼 있죠. 무조건 50만 원 아닌데 이거는 가태료 금액의 20%인데 그걸 오라고 해놓으면 이게 지금 우리 책 여기는 보상금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 허가 요 2개에 대한 보상금만 나와 있네. 허가 받지 않거나 그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요 2개면 50만 원이라고 했잖아 아까. 그렇죠? 지금 이 전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나눠놨네요. 우리 책은 지금 허가와 관련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 2개에 대한 보상금만 나눠놓은 거고, 저는 지금 전체 보상금을 다 비교하는 거고 그래서 그래요. 이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50만 원이잖아요. 이거 50만 원이라 했죠. 거짓 신고하는 경우 요거는 50만 원이 아니고 가태료 금액의 20%입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제도를 다 했고요. 316페이지까지 했고 317페이지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유식별 정보라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317페이지. 그 뭐냐면은 이게 왜 이런 규정을 했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식별 정보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령에 규정만 해놓은 거고요. 우리 시험하고 상관없이 이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시험에는. 그 개인식별번호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요 세 개를 고유식별 정보라고 그래요. 고유식별 정보는 법령의 정보 없이, 법령의 규정 없이 처리하면 안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교도소 갔다 왔다 이런 거 폭로하면 그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 정보를 누설하면은. 특히 의사들, 정신과 의사가 저 환자 내가 정신과 치료했다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민감정보에 해당돼요. 민감정보. 제가 개인정보보호법도 지금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교육할 때.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민감정보에 해당되니까 그런 걸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320페이지 지도감독 벌칙인데요. 지도감독 벌칙이 평균 4문제 이상 나옵니다. 평균 4문제 이상. 그냥 우리 책에는 보니까 매년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편이다만 해놓고 몇 문제 나온다고는 안 적어놨죠. 4문제 이상 나옵니다. 평균 4문제 이상. 근데 이 4문제 이상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안 하면 어렵습니다. 암기를 하면 쉬운데 근데 지금 암기할 필요 없죠. 지금 암기한다고 이게 시험 볼 때까지 가지를 않잖아요. 지금 행정처분이 뭐냐 하면 자격 취소, 예를 들면 지금 시험에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냐 하면은 그 326페이지 그 326페이지 출제됐다고 중간에 2번에 27, 28, 29, 30 이렇게 나왔다고 적어놨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격 취소 사유가 그 박스 안에 있는 4가지 이걸 암기해야 된다고. 사실은 우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어요. 우리 프린터에 다 18번? 18번 맞죠? 18번에 있네요. 자격 취소해야 되는 거. 이 4가지 박스 안에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고요.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 저는 부양지역 이렇게 했어요.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경우.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에 11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의심되는 분이 2만 명이 넘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자격 취소되는 사람은 1년에 10명도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좀 불합리한 게 변호사나 의사는 자격 취소가 없어요. 변호사나 의사는 자격 취소가 없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없애달라고 제가 건의를 하는데 저보고만 왜 그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의사하고 변호사는 자격 취소 없다고요. 지금 옛날에 대전 법조 비리 사건 관련해가지고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지금 변호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 여자 환자 마취해놓고 성추행하고 이런 사람들 의사하고 있다고. 자격 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는데 우리는 왜 취소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저만 요거도 못써요. 저 혼자, 다른 사람 아무도 말 안 하는데 너 혼자만 왜 자꾸 말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이거 건의를 해야 돼요. 모순이에요. 왜? 이거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거든요. 이미 죗값을 치렀잖아요. 징역 벌금 냈는데 왜 또 자격 취소하냐고요. 따기도 힘든데. 그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이 뭐냐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 폭행죄로 징역 선고받아도 자격 취소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그러면 의사도 의료법 위반, 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갔으면 취소하든지 왜 우리만 취소하냐고요. 자격 취소 사유가 있고요. 지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박스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우리 프린터는 19번에 있습니다. 19번. 7가지가 있는데 자격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자격 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하면 자격 정지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 6개월입니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듣고 다음 달에 또 처음부터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개월, 6개월 적어 놓은 거는 우리 교과서 330페이지에 보니까 표에 1번 맨 뒤에 6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6번, 7번에 6개월이라고 돼 있죠. 개별 기준이. 나머지 4개는 3개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출제를 했다고 개별 기준을 묻는 게.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3개 6개월짜리 앞에 내놓고 뒤에 3개월짜리 뒤에 4개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6개월 학원 강의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부분 많아요. 지금 표에 있는 거 6개월, 3개월 이거는 시험 보기 임박해서도 이게 대해서 뭔 말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분 많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모르는 거 당연하고 지금 그냥 어쨌든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이 순서대로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331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라고요. 또는 강의하는 선생님들에 따라서 저는 절대적 취소라고 할 텐데요. 어떤 분은 또 필요적 취소, 필치, 저는 절취, 어떤 분은 필치, 어떤 분은 기치, 이렇게 다 부르는 이름을 다르게 하는데 같은 의미라고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8번까지 8개가 있고 우리 프린터는 16번에 있네요. 16번에 저는 이렇게 기억하겠다고요. 해부를 결의했다. 교양 없이, 소양 없이. 우리나라 사람 해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망 사건 나면은 2번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양 없이, 교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산, 사망, 부정한 망부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프린트 16번에 대가리 동그라미까지 다 해놨죠.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333에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재량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사유가 그 335페이지까지 보니까 11번까지 있잖아요. 11번까지. 우리 프린트는 17번에 있습니다. 17번. 17번에 있는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시험에는 이게 행정처분에서 2문제 이상, 행정벌에서 2문제 이상 해서 평균 4문제 이상이 나와요. 다른 과목은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벌칙. 판사나 검사한테 이 벌칙 물으면 다 기억하겠어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해요. 판검사들도 법조인들도 이 벌칙 다 암기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다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는. 이중 계약서, 이중 소속, 이중 등록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상대적 취소입니다. 저는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임취, 임의적 취소. 법제 14조 겸업 제한 위반. 법인은 우리 프린터 24번에 있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24번에 있는 거 6가지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경우,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와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한 경우, 등록 기준 미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0페이지. 340페이지에 보면 업무정지가 15개가 있는데요. 15개가 있는데 6개월, 갑은 동그라미 하세요. 6개월 오른쪽에 340페이지 6개월. 그 다음에 랍은 6개월, 라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카 6개월, 타 6개월. 또 6개월이 하나 더 있는데 341페이지 그 파에 방가루 2번에 보면 6개월 해서 6개월짜리 5개 있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의 업무정지 1개월 세모하십시오. 세모. 1개월이 1개, 6개월이 5개, 나머지 9개는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우리 프린트는 그래서 20번에 있습니다. 20번. 프린트는 20번에 15개가 있다고요. 결정 공일임. 요게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3개월짜리가 9개, 1개월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에 지금 1개월, 3개월 표에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이런 게 개별 기준이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왜 이렇게 기준을 정했냐면 그냥 6개월 이하인데 업무정지는 6개월 이하라고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누구는 돈 받고 6일 업무정지하고 누구는 돈 안 준다고 6개월 업무정지하고 하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하인데 요 5개는 개별 기준 6개월이고 나머지는 개별 기준이 3개월이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개별 기준 1개월이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요. 자격정지도 마찬가지고. 그럼 2분의 1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6개월이면 여기에다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그 분수 2분의 1에 3번, 4번, 5번, 6번 4개를 네모해 놓으세요. 자격정지, 업무정지. 지금 4번 업무정지 하고 있죠?
업무정지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고요. 자, 결이 뭐냐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20번에 대가리에 동그라미 해놨습니까? 글자 동그라미 안 돼 있어요. 20번 돼 있어요.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업무지역이 시도인데 이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여기까지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342페이지) 지정 취소 요거는 앞에서 했습니다. 맨 밑에 박스에 있는데 앞에서 했었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46페이지 벌칙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